2007년 1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안산역 1층 남자 화장실에 여행용 가방을 누가 버리고 간 것 같은데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지하철 4호선 안산역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대형 여행용 가방 안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토막난 시신 한 구가 비닐에 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누가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영무원이었습니다. 범인을 최초로 목격한 건 신고가 들어오기 약 1시간 전이었다고 했고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검정색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가방이 너무 커서 나가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이 넓은 장애인용 개찰구로 가라며 안내를 해줬는데 그 남자가 지나가고 보니 바닥에 빨간색 액체가 뚝뚝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개찰구를 담당할 시간이어서 동료 영무원에게 자기 대신 그 남자를 따라가 보라고 했다는데요. 잠시 후 동료가 돌아와서는 그 남성이 가방 안에 돼지고기 40kg가 들어있다고 해서 가방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는 지하철을 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방을 끌고 역 밖으로 나갔다고 했고요. 야, 그러면 영무원이 안 말렸다면 지하철을 탈 수도 있었다는 상황이었네요. 시신을 아예 못 찾을 수도 있었겠네요. 당시 이 남성을 본 목격자들 중에 가방이 무거웠던지 남성이 낑낑대며 신경질을 내서 같이 가방을 들어준 사람도 있었고, 어머머. 밖에서 한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가방을 다시 끌고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다들 눈치는 채지 못했습니다. 모르죠. 알 수가 없지. 저기 시신이 들었다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그렇지. 그럼 그 개찰구 용무원은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한 건가요? 그 영무원이 자기가 다시 순찰할 차례가 돼서 역을 돌다가 남자 화장실 안 장애인 칸에서 1시간 전에 개찰구를 통과하던 그 가방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가방이라서 장애인 개찰구까지 열어줬는데 그게 버려져 있으니까 이상했겠죠? 근데 여성의 토막 시신이 들어있다고 신고를 한 거 보니 일단 열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있다고 했던 그 가방이 화장실에 버려져 있는 게 이상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본 상황이었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왜 신고자가 어디까지 봤던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흰색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들어있어서 일단 봉투채 꺼냈다고 했고요. 그 밑에 꽃무늬 이불이 뭉쳐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봉투부터 풀었는데 안에 옷가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옷더미 안에서 목과 팔다리가 잘린 그 알몸의 여성 몸통이 나왔다고 했고요. 꽃무늬 이불 안에서는 손목이 잘린 양팔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몸통과 양팔까지 총 3토막이 발견이 된 거죠. 시신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발견된 시신에서는 자창도 보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몸통의 경우에는 턱 바로 아래, 그러니까 목 위쪽을 절단을 했고 어깨도 약간 아래쪽에 엉덩이 아래를 절단한 상태였습니다. 절단된 단면은 살점과 근육은 매끈했는데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자른 그 대퇴골의 큰 뼈 단면은 거칠었다고 합니다. 뭘로 그렇게 잔인하게 토막을 냈을까요? 일단은 깨끗했다고 하는 거 보니 부패도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하는 부패도 시반도, 경직도 없어서 살해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목에 뭔가가 쓸리는 적이 있어서 손이나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살해된 거라고요?
피해 여성이 어느 정도 나이대인지 신원을 확인할 만한 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가방 안에 신원을 확인할 만한 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20, 30대 여성의 신체로 보였다고 했고요. 보통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번지기도 하는데 사마귀가 특이하게 왼쪽 목에서부터 가슴 바로 위까지 5개가 거의 일직선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사팀이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는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들을 모두 살펴봤다고 합니다. 안타깝다. 20, 30대 젊은 여성으로 지금. 근데 이게 신원이 빨리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 목에 있는 사마귀는 다른 사람이 봤을 수는 있어도 이 가슴 안쪽에 있는 사마귀까지는 그 개수나 뭐 일직선으로 난 걸 알긴 힘들 것 같은데 뭐 어머니나 아니면 자매,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말이죠.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범인이 불과 몇 시간 사이 살인의 토막에 유기까지 한 거잖아요. 왠지 처음으로 한 짓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쇄살인이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수사팀은 연쇄 토막 살인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용영에서 다뤘던 하수 처리장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사건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그 여름에 폭우에 밀려왔었던 시신. 그때도 여성의 몸통이 발견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토막 시신이 발견되고 5개월 만에 안산역에서 또 여성의 토막 시신이 발견된 거였는데 안산역 시신에서 어깨 아래쪽이 절단된 채 팔이 분리돼 있었다는 것 말고는 거의 흡사한 형태의 토막 시신이었던 겁니다. 맞아. 그때도 엉덩이 아래쪽이 절단돼서 다리가 없었잖아요. 네, 팔은 있었는데 손목이 없었고. 맞아. 네, 사실 안산역 시신이 발견되기 전인 2006년에 중랑 하수처리장 토막 시신을 포함해서 인천과 천안에서도 여성의 토막 시신이 발견됐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3건 모두 범인이 누군지 피해 여성의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팀이 연쇄범죄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안 나왔나요? 가방을 끌고 오다 그랬던 건지 그 바퀴 한쪽이 빠져 있었고요. 가방에 지문이 하나 나와서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와 머리카락 13점도 수거해 분석을 맡겼습니다. 한쪽 바퀴가 떨어져 있었다. 근데 지금 그거 말고는 특이한 건 없잖아요. 가방 지문도 신고자의 뭐 지문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렇게 열어보다가. 네. 혹시 알몸이면은 성범죄 피해자였을까요? 타액과 정액 반응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신고자도 동료 영무원도 남자를 봤잖아요? 목격자들도 있고 CCTV에도 잡혔으니까 범인 인상착의는 바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에 키가 약 170cm 정도로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했고요. 여기에서부터 800m 지점까지 뚝뚝 떨어진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인근에서 가방을 끌고 오다 800m 지점부터 이 혈흔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야, 그러면은 범인이 인근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 그 혈흔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거 끌고 이거 너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모를 수가 있다고? 자기가 가방을 끌고 왔는데 혈흔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지하철 타고 시신을 멀리 유기를 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하철을 타려고 했다라는 건 차가 없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죠. 게다가 처음에 뒤쫓아갔던 영무원 말로는 범인이 외국인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가방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돼지고기 40kg, 돼지고기 40kg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안산역 바로 뒤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했거든요. 당시 이 일대가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CCTV로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도 혹시 알 수 있었나요?
도주로는 잡히지 않았는데요. 범인이 인근에 사는 중국인으로 좁혀집니다. 중국인이요? 그것도 인근에 사는 중국인? 어떻게 알아낸 거였어요? 수사팀이 인상착의로 주변을 탐문했는데 시신이 발견되기 5시간 전 범인이 인근 마트에서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4장이나 사는 걸 확인했고요. 2시간 전에는 인근의 다른 가게에서 여행용 가방을 구매하는 영상이 CCTV에 찍혀 있었는데요. 그 반경이 200m 이내였습니다. 게다가 가방을 판 가게 주인의 얘기로는 그 남성이 돈을 지불하면서 중국말을 섞어서 했다고 한 겁니다. 범인이 인근에 사는 중국인이 맞았네. 야, 근데 어떻게 유기할 때 옷을 그대로 입고 쓰레기 봉투도 사고 가방도 샀고. 참. 그 전에 이미 살해하고 토막을 냈다는 건데 그럼. 쓰레기 봉투를 사기 전이면 뭐 점심시간 전에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네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도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부검 결과 혈액형이 A형인 정도만 알 수 있어서 당시 수사팀이 피해 여성의 신원을 찾아내려고 안산 일대에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생활정보지와 중국 현지 언론사까지 광고를 냅니다. 중국까지 광고를 냈어요? 중국에 친구가 됐든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범인의 얼굴이 보이는 CCTV 영상을 캡처해서 공개 수배를 하는데요. 전국에 이런 전단지가 배포됩니다. 중국말도 다 써놨네요. 그래서 말에다가. 연령 30대 중반. 검정색 잠바, 청바지, 갈색 단화 착용. 보통 체격. 170 정도 되고. 이 보상금까지 내걸었네. 이 전단지 이 정도 얼굴이 나왔으면은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데 이 지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많아서 제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인근에 1,700여 세대를 집집마다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불법 체류자면 본인이 선뜻 신고했다가 본인의 신분이 또 발각이 돼갖고 강제 출국당할 수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어도 선뜻 신고를 하거나 나서질 못하는 거죠. 못 나서지. 그렇죠. 근데 저는 CCTV까지 확보가 돼서 바로 잡힐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이런 상황이면 범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 탐문을 해보니 쪽방촌처럼 한 세대에 여러 명이 같이 살고 있기도 했고요.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조차도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요. 야, 그렇지. 문도 안 열어주는데 누가 사는지 어떻게 알아? 심지어 범인이 중국인으로 추정이 돼서 해외 도주도 고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인천, 평택, 목포, 부산 등 전국 주요 항구에서 검문도 강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잖아요. 피해 여성에 대한 제보도 들어왔을까요? 시신이 발견된 지 6일째 되던 날 수사팀이 예사롭지 않은 진술을 듣게 됩니다. 한 주민이 옆집에 혼자 사는 여자가 며칠 전부터 보이지도 않고 집안에서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며칠 동안 보이지도 않고 인기척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도 이상한 기운을 뭔가 느끼고 신고를 했나 보네요. 누구였습니까? 인근 컴퓨터 부품 제조 회사에 다니는 33살의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야? 이 사람이 피해자가 맞나요? 예,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셨고요. 1년 전부터 안산에서 원룸에 세를 들어 살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내부를 확인했는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맞아 보였다고 합니다.
진짜 한국인 여성이 피해자였다고요? 야, 이거 집안에 뭐가 있었나 본데. 뭐가 나온 거죠? 주방 싱크대에 이가 나가 있는 칼 3자루가 있었고요. 화장실 안에서 망치가 발견이 됩니다. 구석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뼈 조각도 있었고요. 장롱문도 열려 있었는데 바닥에 옷가지와 가방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화장실에서 뼈 조각이 나왔다라는 건 토막을 화장실에서 냈던 거네요. 그리고 베란다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피 묻은 남성용 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부서진 휴대전화가 발견됐고요. 결정적으로 여행용 가방에 바퀴 하나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시신 유기했던 가방에 바퀴 하나가 없었잖아요. 빠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피 묻은 셔츠랑 청바지는 범인 거고. 게다가 빠진 바퀴를 들고 다시 이 집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건물 옥상 출입문 위에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요. 열어보니 양 다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시신과 DNA를 맞춰보니 맞아 떨어졌고요. 머리와 손은 다른 데 유기를 했는지 그 건물에서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서진 전화기는 누구 거였어요? 피해 여성의 전화로 확인이 됩니다. 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중에 한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CCTV에 찍혔던 범인은 아니었고요. 사진의 남자를 유족이 확인해줬는데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중국인이고 7개월 전 칭다오로 간 게 확인됩니다. 남자친구는 범인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3개월 전 칭다오에 갔다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 피해 여성 혼자 귀국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성이 귀국하길 기다렸다 범행을 저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로 이렇게 당했다는 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위에서 음식물이 전혀 나오지 않은 걸로 부검 결과가 나왔거든요. 시신이 유기된 그날 아침에 살해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아하, 참. 피해 여성이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범행을 당한 것도 범인이 중국인인 것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고 중국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CCTV에 찍힌 남자를 단박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야, 그럼 뭐야? 이 남자친구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야, 이 친구라고? 그 남자 친구의 친구?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여자친구랑 셋이서 자주 만났다고 했고요. 중국으로 간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여자친구를 이렇게 잔인하게 토막을 내서 죽이고 유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왜? 친구 여자친구가 중국에서 오자마자 살인을 왜? 이게 잡았어요? 네, 참 신기하게도 이틀간 범인을 추적했는데 제 발로 시신 유기 현장으로 오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럼 범행을 순순히 인정을 하던가요? 그럴 리가 없죠. 나 술 많이 먹었어. 어? 중국에 컵이 6개 먹었으니까 술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 싸웠을 때 이 여자 죽으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머, 어머머. 술 6병을 먹고 여자랑 싸웠는데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얘기야, 지금. 말은 지금 한국말이 어설퍼서 그런데, 보면. 근데 이거 아침에 살인한 거잖아요.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술 있어. 마시다가 친구 여자친구랑 왜 싸워? 아니 대체 왜 그랬답니까? 친구의 여자친구랑 2년간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범인의 주장은 친구가 중국으로 가고 난 후 피해자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피해자가 친구가 있는 중국으로 가서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귀국한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 집에 찾아갔더니 또 다른 남자랑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 중국 간 지 7개월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2년 전부터 내연 관계였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무슨 말이야? 그럼 그 핸드폰에 그 중국에 간 남자친구 사진이 없지? 그치 헤어지고 뭐 그런 거면 없지. 자기 혼자 만들어낸 망상인 것 같은데. 헛소리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잘못해서 살해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사팀도 남성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한테 다른 남자 관계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범인이 피해자의 예금 통장 4개에서 980만 원을 모두 인출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못 주겠네. 돈이 못 주겠어. 인출했다라는 얘기는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협박해서 죽이기 전에 비밀번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술 내내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나 범행 당시의 정황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나머지 시신 일부를 찾는 과정에서도 처음엔 인근 도로에 묻었다고 했지만 집 인근 야산에서 머리를 찾았고요. 아이고. 손이 어디에 있는지는 끝까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머. 말을 안 하는 건 뭐야? 일부러 말을 어리숙하게 하는 건지 일단 거짓말하면 될지 머릿속에 다 계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초범이 맞나요? 처음 토막 살인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단면이 깔끔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10년 전에 국내에 들어왔고요. 검거 당시 불법 체류 중이었습니다. 돌을 다듬는 석재공이었고요. 주방에서 발견된 칼에 이가 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시신을 처리할 때 칼을 망치로 내려쳤더라고요. 구멍 내려고 망치로 칼을 내리쳐서 이가 나간 게 그것 때문이구나. 석재공과 똑같이 한 거야. 작업할 때처럼. 야, 사람이 돌이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외국인이잖아요. 일단 불법 체류자기도 하고. 죗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고요. 항고에 상고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받아주면 안 되지.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 복역을 하나요? 한국에서 이게 속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역을 하고 형량이 끝나고 나면 추방을 하든지 다른 조치가 취해지죠. 국적을 떠나서 살인을 저렇게 잔인하게 왜 하냐고. 즐겨봐 이 채널.